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자신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5가지 질문. 어떤 영화나 드라마 또는 책의 의미를 논할 때 우리의 기준은 결코 길이나 분량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영화 정말 의미가 있어. 상영 시간이 무려 5시간이나 돼. 이 책도 정말 의미가 있지.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야. 그럼 중요한 건 뭘까? 분량이나 길이가 아닌 중간중간에 놓여있는 가치가 중요하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야. 이건 반복해서 볼 정도로 가치가 있는 영화야.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은 그렇게 분량이나 길이가 아닌 가치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한다.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래 사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1.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2. 나는 힘든 나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3.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빛나고 있나? 4. 내 인생은 소장할 만한 책인가? 5. 삶의 중간중간 멈춰서 사색하고 있나? 단순히 오래만 사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 진짜 오래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인생의 가치는 길이가 아닌 중간중간, 마치 별처럼 박혀있는 빛나는 가치에 있기 때문이다. 5가지 질문을 기억하며 단순히 분량만 많거나 길이만 긴 삶에서 벗어나자. 내게 주어진 1초를 빛낼 수 있어야 그 1초가 모여서 이룬 나의 인생을 논하며 나는 나의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포스팅만 클릭하지 않아도 지성이 깊어진다. 세상에는 읽고 낭독하고 필사하면 지성이 깊어지는 글도 있지만 아무리 읽고 또 반복해서 필사해도 지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만드는 글이 있다. 그런 글은 제목이 매우 유혹적이라 의식을 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클릭해서 읽고 있게 되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래 7가지 사항을 암기하듯 읽어보라. 1. 특정한 집단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제목. 2. 비속어와 욕으로 가득한 제목. 3. 누군가의 흉을 보는 제목. 4. 유명인들 부동산 구매와 이혼 소식의 제목. 5. 남의 힘든 이야기를 못되게 조롱하는 제목. 6. 편향적인 성향이 드러난 제목. 7. 쉽게 무언가를 배우거나 창업할 수 있다는 제목. 순간적으로 통쾌하거나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도 없는 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제목의 글을 클릭하지 않는 것에도 일정 수준의 지성이 필요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으며 하루를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타인을 비난하고 흉을 보기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 자신에게 줄 시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시간을 모두 당신을 위해서 쓰라. 가장 귀한 것을 왜 굳이 잘 모르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 쓰는가? 그 귀한 것을 모두 자신에게 허락하라.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이토 다카시라는 일본 메이지 대학교 문과대 교수이자 작가가 있다.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언어학자인데 무려 150권에 가까운 책을 냈으며 발표하는 책의 대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최근 나를 두고 한국의 사이토 다카시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전히 부족한 내게는 과분한 평가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최근 내가 그가 새롭게 한국에 소개하는 책에 추천사를 썼다는 사실이다. 초보 작가 시절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던 그의 책을 읽기만 하던 내가 이제는 그의 책에 추천사를 쓰는 입장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나 누군가 그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바로 이렇게 답할 수 있다. 그냥 누구나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됩니다. 지금 누군가를 롤 모델로 삼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꼭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계획이나 전략도 물론 좋지만 큰 계획을 대충 정한 다음에는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무작정 계속하세요. 반복한 시간이 당신의 의지를 증명하고 그렇게 쌓인 세월은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줄 테니까요. 반복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남편의 예쁜 말 한마디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이의 자존감까지 키웁니다. 남편에게 가장 서운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뭘까요? 바로 대답을 잘 해주지 않을 때입니다. 반대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남편이 좋은 마음을 담아 대답을 해줄 때죠.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부가 따뜻한 말로 대화를 나누는 배려와 존중이 가득한 집에서 자란 아이는 그 안에서 깊은 사랑을 느껴서 자존감까지 함께 높아집니다. 남편이 따스한 마음을 담아 아내에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이 가정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거죠. 다음에 소개하는 13가지 말을 충분히 익혀서 부부가 대화할 때 적극 활용해 주세요. 모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으니 필사와 낭독을 통해 암기를 해서라도 익숙해지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1. 당신이 하는 말은 내게 늘 특별하게 들려. 2. 맞아. 일리 있는 말이야. 3.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4. 아, 그럴 수 있겠네. 5. 좋은 생각이야. 당신 생각 좀 더 들려줘. 6. 당신 생각을 늘 존중해. 7. 당신 덕분에 우리가 늘 좋은 선택을 하게 되네. 8. 역시 당신은 생각도 참 깊어. 9.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정말 맞네. 10. 그래, 이번에는 당신 말대로 해보자. 11.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12. 당신은 정말 말도 참 예쁘게 한다. 13. 상황이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따뜻하게 답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가르쳐도 부모가 일상에서 서로에게 사랑이 없는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말만 주고 있다면 아이는 사랑을 영영 모르고 살게 됩니다. 머리로 배운 건 금방 사라지지만 일상에서 부모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깨달은 지식은 평생 잊혀지지 않죠.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익숙한 말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지 마세요. 물론 부부가 함께 바뀌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따스한 대화를 한다면 가정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되겠죠. 아이의 인성과 모든 지적인 능력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게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시작이 곧 아이가 만날 기적입니다. 사랑도 아는 만큼 표현할 수 있습니다.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대디, 육아맘 소통, 육아일상, 육아정보, 육아맘, 남편, 아내, 부부, 대화, 66일 자존감 대화법. 잘 배운 티가 나는 아이는 이런 말을 듣고 자랍니다. 같은 아이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완전 다르네? 배운 건 비슷한데 행동과 말은 왜 다르지? 주변에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아이들이 있죠. 참고로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어른스러운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어른스러운 아이의 삶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른스러운 아이가 아니라 잘 배운 티가 나는 아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서도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런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1. 뭐든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다. 2.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 3.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4. 좋은 것을 더 많이 눈에 담으려고 한다.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장 편안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모두가 사소하다고 지나치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지성과 기쁨을 느끼게 되죠. 잘 배운 티는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어른스럽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죠. 물론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티를 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도 무시할 순 없죠. 지성과 기쁨은 기침과 같아서 억지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티가 난다는 것은 그 요소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태양이 빛을 숨길 수 없듯 지성과 기쁨을 내면에 담고 있는 아이들은 잘 배워서 나오는 티를 숨길 수 없죠. 가족과 반려동물 혹은 집에 있는 물건 하나를 대하는 모습만 봐도 쉽게 그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들으며 성장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말을 자주 들려주시면 아이가 지성과 기쁨을 내면에 담을 수 있습니다. 1. 멋진 세상을 만나고 싶다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면 되지. 2. 잘못한 일이 생기면 빠르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자. 3. 친구에게 내게 없는 장점이 있다면 질투보다는 멋지다고 칭찬해 주는 게 좋아. 4. 화가 많이 날 땐 눈을 감고 3초만 기다리면 마음이 풀릴 거야. 3. 누군가 너에게 좋은 마음을 줬다면 고맙다고 바로 표현해야 한단다. 6. 세상에 틀린 생각은 없어. 다른 걸 인정해야 지혜를 구할 수 있지. 7. 아름다운 말을 듣고 싶다면 친절하게 대하면 된단다. 8. 모든 물건은 다 소중한 재산이지. 소중한 만큼 귀하게 다루는 게 좋아. 9. 지식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너 스스로 찾는 거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강요할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죠. 제대로 배우지 못한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기품과 지성이 깃들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묻죠. 그럼 나이가 들면 저절로 기품과 지성을 갖게 될까요? 아닌 경우를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결코 나이의 문제가 아니죠.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이라는 그림책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는 부모에게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을 통해서 자기 삶의 지성을 완성합니다. 부모에 따라서 무서운 사실일 수도 있고 반대로 행복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은 질문이 아니라 그저 걱정에 불과한 소모적인 일입니다. 이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아이의 삶을 아름답게 해줄 말을 자주 들려주시며 더 좋은 날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초등학생, 육아맘, 초등맘, 지성, 기품,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늘 새롭게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아도 늘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